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8일 우리나라는 가나에 지는 바람에 16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졌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했던 가나전에서의 패배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데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루과이를 2대0으로 잡은 포르투갈은 2승으로 16강을 확정지은 반면 남은 한 장의 16강 진출권을 놓고 승점 3점을 얻은 가나와 승점 1점을 얻은 우리와 우루과이가 각각 경합을 펼치는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3일 오전 12시에 한국과 포르투갈 그리고 가나와 우루과이전이 동시에 열리게 되면서 우리의 심장은 더욱더 쫄깃해질 것으로 예상,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6강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반드시 포르투갈을 잡아야 하며 동시에 열리는 우루과이 가나전에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주길 기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와 우루과이는 승점 4점으로 골득실을 따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1, 우루과이는 -2이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가나를 한 골차로 잡아준다면 조 2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은 우리가 무조건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에게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고 그리고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28일 가나에게 2대3 패배를 당했을 때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패배를 보도하며 날이선 반응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경기 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벤투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는데요. 29일 스포츠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동방체육일보는 지금은 2002년이 아니라 2022년인데 경기에서 패배한 한국은 누굴 탓하는가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동방체육일보뿐 아니라 또 다른 매체도 한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안다, 아직도 그들은 2002년으로 여기는 것인가 라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2002년 4강에 오른 성적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이는 전부 홈에서 경기를 치는 덕분이며 거기에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옳은 성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2002 월드컵에서 심판의 부당한 판정으로 인해 한국팀은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16강에서 이탈리아, 8강에서 스페인을 잡고 4강으로 올랐다는 것인데 위 언론들의 요지는 자신들은 그렇게 심판 판정에 덕을 봐놓고 경기에 지니까 감독과 선수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심판에게 항의하는 한국팀이 한심하다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저는 가나전 경기 이후부터 줄곧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유심히 지켜봐 왔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경기에 패배한 한국팀을 칭찬하는 보도들이 줄을 이루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팬들의 반응들이 기이할 만큼 많이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우닷컴은 한국팀이 비록 경기에서 졌지만 그들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며 오히려 한국전 경기를 중계한 해설위원들의 질 떨어지는 수준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은 전반 한국이 0대2로 지고 있었지만 한국이 날린 22개의 슈팅이 현장을 용광로로 만들어버렸으며 특히 후반 연달아 터진 조규성의 헤딩슛은 한국팀의 사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경기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우는 비록 가나가 3대2로 앞서갔지만 이때부터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한 한국팀이 가나팀을 가둬놓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이미 5골이나 나온 재밌는 경기를 더욱더 박진감 있는 경기로 만들어버리며 TV를 시청하던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장면은 아시아팀이 더 이상 월드컵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팀이 아니라는 인식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심어줬는데 2002년 중국이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 터키, 코스타리카와 경기를 펼쳤을 때 중국팀의 경기를 해설하던 독일의 레전드 베켄바워가 한숨을 쉬며 이런 팀이 어떻게 월드컵에 나왔는지 의문이다는 말을 떠올려 보면 한국의 이번 경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후반전의 끝까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팀을 해설하던 CCTV 생방송 해설자 3명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아 시청자들의 원망을 샀다고 소우는 전했는데요. 당시 전반전이 끝나자 한 해설위원이 한국팀을 비웃듯이 가나가 긴장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승부를 이미 예측하더니 후반 한국이 연달아 골을 터뜨리자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혹평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 한국의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코너킥을 주지 않고 휘슬을 본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해설자들은 이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중국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쓴소리를 더했습니다. 왕이뉴스는 가나에 1대3으로 패배한 한국팀, 비록 패했지만 영광스러운 경기를 펼친 한국, 중국 축구가 과연 한국처럼 할 수 있는가 라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비록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이번 가나와의 경기에서 한국팀은 기백 있는 대장군의 모습처럼 경기를 치러 유럽이나 남미 국가에서 더 이상 아시아 축구를 과소평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전하며 경기 후반 끝까지 승리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나 선수들을 자기 진영 박스에 가둬놓고 난폭하리만큼 가나팀을 포격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왕이는 이번 한국 경기를 통해 중국 축구도 희망을 볼 수 있었는데 아시아 팀들이 체격이 나쁘거나 전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 중국 축구 전체를 정화시킨다면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강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쉬리앙은 한국 가나전 경기 후 틱톡을 통해 이번 경기에 진정한 승자는 한국팀이라며 경기에서 패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이렇게 끝까지 싸운 한국팀을 나는 언제나 응원한다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팀에 매료됐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글은 현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아이디 피엔와주의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팀은 이번 경기에서 90년대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펼치는 네덜란드 팀을 떠올리게 만들었는데 경기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한국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유난히 빛을 내며 경기를 보는 즐거움을 줬기에 그들은 존경받고 추앙받을 가치가 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디 전능부후어다얼따이에는 이번 경기의 승자는 한국팀이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경기가 진행된 100분 내내 전력 질주하는 한국팀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다며 마지막 주심의 휘슬이 불기 전까지 이렇게 라스트 스퍼트를 내는 팀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만약 축구가 한 나라와 민족의 명함이 된다면 한국팀은 충분히 그럴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기에 경기에서 비록 졌어도 한국팀은 전 세계의 존중을 받을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나머지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중국팀이 한국처럼 저렇게 죽기 살기로 한다면 경기 승패를 떠나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 확실히 한국의 저런 정신력은 일본도 한 수 접고 들어갈 듯. 특히 마지막 10분 동안은 가나팀을 숨도 못 쉬게 만들던데 중국팀은 저렇게 지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에게 압박을 당하고만 있지. 실력면에서 경기 내내 가나를 앞선 것이 분명했지만 골 행운은 결국 가나에게 가버린 경기. 한국팀의 이런 정신은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 중국팀이라면 어땠을까요? 0대10 패배이겠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 경기 정말 재미는 있었어. 솔직히 한국팀의 저런 필사적인 파이팅에 감동 먹었음. 중국팀이 만약 한국처럼 저렇게 경기한다면 나는 중국이 져도 지지한다. 난 아직 사람이 덜 됐나? 경기 마지막에 한국팀이 골 넣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대다수 중국 팬들은 한국이나 일본 경기를 보면서 비웃거나 냉소를 보내지 정작 중국팀이 그들보다 얼마나 레벨이 떨어지는지는 모르면서 진짜 이번 경기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경기였어. 난 한국팀 보면서 반해버렸는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붙으면 가나뿐 아니라 스페인이 와도 감당 안 될 것 같던데. 선수들이 매번 그라운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실수를 좀 했다고 그 선수 개인이나 관련된 지인들의 SNS에 쳐들어가 온갖 악플을 남기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는 그 중량감과 압박감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응원일 것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